이전 MC 라디오 3830 상담실, 오늘은 치아 균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바른길 치과의 정기룡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치아 균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균열이라고 하면은 뭐 금이 갔거나 갈라졌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치아에 그런 균열이 생기는 게 뭐 흔한 현상인지 어떻습니까? 네, 치아에 균열이 생기는 경우는요, 굉장히 흔합니다. 그런데 균열이 생겼다고 해서 당장 치료가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지금 거울 앞에서 치아를 한번 봐보면요, 미세한 균열이 보일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치아에 생긴 금입니다. 치아에 이 금이 생기면 그 뭐 통증이 있거나 어떤 네. 증상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치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알아보는 게 좋겠는데요. 먼저 치아는 머리 부분, 눈에 보이는 머리 부분과요, 뼈 안에 있는 뿌리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머리 부분은 크게 세 가지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제일 바깥층은 단단한 범랑질입니다. 이 범랑질에는 신경이 없거든요. 그래서 범랑질이 깨지거나 조금 닳아지더라도요, 통증이 없습니다. 네. 대신에 범랑질보다 그 안쪽에는 상아질이 있는데요. 이 상아질, 그쪽에 뭔가가 깨지거나 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아프기 시작하고요. 이 상아질보다 더 안쪽에는 신경과 혈관 조직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대로라면 그 범랑질에만 금이 생겼다면 네, 뭐 당연히 통증은 없겠네요. 그렇죠. 범랑질에만 국한된 치아 균열이다라고 하면요, 통증이 없고요. 물론 치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치아에 생긴 균열, 금이요, 상아질까지 진행이 된다면 그때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결국 그 금이 상아질까지 진행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치아에 이렇게 균열이 생기는 건요, 너무나 당연합니다. 제1 대구치, 그러니까 첫 번째 큰 어금니는요, 저희가 어렸을 때 만 6세 때 입 안에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오랜 기간 사용을 하더라도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균열이 항상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균열이 생기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이유를 알면 당연히 치아의 균열을 예방할 수 있겠죠. 네. 오늘은 이런 치아 균열을 일으키는 원인과 그에 대한 예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치아의 균열을 일으키는 원인 어떤 게 있는지 짚어주시죠.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단단하고 질긴 음식을 즐겨 하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충치 치료 범위가 넓을 때입니다. 세 번째는 무심코 이를 가는 습관, 즉 이갈이이고요. 네 번째는 빠진 어금니를 방치했을 때입니다. 네. 뭐 단단하고 질긴 음식을 먹을 때 뭐 이게 한두 번이면 괜찮지만 뭐 여러 네네. 번 반복적으로 이렇게 섭취를 한다면 뭐 치아에 이렇게 좀 금이 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긴 해요. 예. 네네, 그렇죠. 단단하고 질긴 음식, 그러면 오징어가 생각나잖아요. 예. 말린 오징어나 말린 문어를 좋아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정말 많이 계시거든요. 하지만 치아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최대한 덜 먹는 게 좋습니다. 이게 말린 오징어를 드실 때 오징어를 잘게 으깨기 위해서 정말 많은 힘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게 많은 힘이 들어가면 치아에 그만큼 무리가 가는 것이고, 결국 그 힘이 치아에 쌓여서 어느 날 갑자기 치아에 금이 가거나 정말 심한 경우는 깨지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말린 오징어 말고도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갑자기 치아에 금이 가거나 깨지는 경우가 왕왕 있잖아요. 네, 예. 그렇죠. 이런 말린 오징어 말고요, 우리 보통 식사할 때 그 정도의 힘 말고 그 이상의 힘이 들어가는 게 사탕이 있습니다. 간혹 사탕을 드실 때 녹여서 드시지 않고 정말
위아래로 깨서 드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이건 치아 입장에서는 정말 최악의 습관입니다. 아이스크림도 마찬가지인데요. 콘 종류는 당연히 부드러우니까 괜찮지만 바 종류의 아이스크림은요, 웬만하면 녹여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치아 균열을 유발하는 원인 중 두 번째, 충치 치료 범위가 넓은 경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건 어떤 경우일까요? 충치가 생긴 부위가 작으면 그만큼 충치 치료 범위도 작겠죠. 네. 하지만 충치가 많이 발생한 경우에는요, 충치를 치료할 때 제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치아가 굉장히 적어집니다. 이럴 때는 레진으로 직접 충전 치료를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인내이 치료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남아있는 치아가 굉장히 적다면 크라운 치료를 하는데요. 이유는 남아있는 치아보다 충전물이 더 크잖아요. 네. 그러면 치아에 가해지는 충격으로 인해서 치아가 약해지고 결국 치아 균열이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미리 예방 차원에서 크라운 치료를 합니다. 네. 자, 그럼 치아 균열을 예방하기 위해서 충치가 많이 생기기 전에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죠. 예. 네, 그렇죠. 대부분 충치 이환 부위가 적을 때, 그러니까 아프지 않더라도 미리미리 충치 치료를 받으라고 보통 권하는데요. 충치 치료 범위가 커질수록 치료 비용, 시간 당연히 증가가 되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치아 균열으로부터 치아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도 충치 치료는 꼭 미리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치아 균열을 유발하는 원인, 첫 번째는 단단하고 질긴 음식, 두 번째는 넓은 충치. 자, 이제 세 번째, 이갈이에 대해서 살펴보죠. 네, 이갈이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세요. 이갈이는 스트레스와 많은 관련이 있는데요. 이 가리로 인해서 자신도 모르는 채 큰 어금니, 작은 어금니에 평소 씹는 힘보다 두세 배 이상 더 큰 힘으로 힘이 가해지게 되고 결국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가해진 힘 때문에 치아에 균열이 생기고 맙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보통 분들 보면요, 내 자신이 이갈이를 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턱관절 통증이 나타나거나 입이 잘 안 벌어지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내가 지금 이갈이를 하고 있구나 미리 인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내가 이갈이를 하는지 하지 않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게 표시가 납니다. 치아와 턱 근육을 보면 미리 짐작을 할 수 있는데요. 치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갈이를 하는 분들의 치아는 특히 어금니에 씹는 부분이 평평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를 갈기 때문에 치아끼리 닿아서 닳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턱 근육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희 귀 아래쪽에 꺾이는 부위에 볼 쪽에 위치한 근육인데요. 이를 교근이라고 하고요. 이 교근의 통증 여부로 이갈이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 부위가 아프다거나 식사를 할 때 이 부위에서 통증이 나타난다면 내가 이갈이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갈이가 심하면 치아가 닳아지거나 결국 치아에 균열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이갈이는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되기 때문에요. 현재까지의 치료 방법 중 가장 우수한 방법은 평안을 되찾는 것입니다. 네, 이갈이는 교근과 축두근이라는 근육이 긴장을 하면서 나타나는 것인데 몸과 마음이 평안하면 이갈이를 유발하는 근육 역시 이완이 되면서 이갈이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 이러기는 쉽지가 않죠.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치과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데요. 이갈이를 유발하는 근육의 부피를 줄여주는 치료인 보톡스 치료가 먼저 있고요. 네. 다음에는요, 이갈이가 발생되었을 때 치아끼리 닿으면서 치아의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착용하는 구강 내 장치, 즉 마우스피스 치료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치아 균열을 유발하는 마지막 원인. 예. 어금니 하나가 빠졌을 텐데 그 어금니 하나가 빠졌다고 치아에 균열이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큰 어금니는 두 개가 있잖아요. 네. 위아래 두 개씩요. 두 개의 큰 어금니가 식사를 할 때 음식을 씹는 힘의 약 80%를 담당을 합니다. 그 중에서 만 6세 때 맹출하는 첫 번째 큰 어금니는 약 50%를 담당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큰 어금니는 씹는 면적이 넓을 뿐만 아니라 뿌리 역시 3개에서 4개로 다른 치아에 비해 많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래 맨 안쪽 어금니가 빠졌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위쪽에는 큰 어금니가 있고 2개가 있고요. 네. 아래쪽에는 큰 어금니 1개가 있는 건데 간혹 아래 큰 어금니에 금이 가서 치과에 오는 분들이 계세요. 큰 어금니 2개가 감당해야 할 힘을 큰 어금니 하나가 감당을 하니까요. 당연히 무리가 갈 수밖에 없고요. 이 힘이 결국 치아의 균열을 만들고 심한 경우 발치를 해야 하는 경우까지 생깁니다. 그렇군요. 예. 자, 3830 상담실, 오늘 치과 질환 전반에 걸친 여러분의 궁금증과 함께 치아 균열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치과의 정기룡 원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